네, 오늘도 시장에서는 나름 섹터별로 핫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지수는 약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섹터와 종목이기 오늘도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열심히 찾고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와 화상 전화 연결이 없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우르사 광고 노래 간 때문이야. 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방간 관련된 치료제 얘기가 시장에서 워낙 핫하다 보니 첫 번째로 다뤄볼 거고요. 차세대 AI 디바이스 중에 하나로 스마트 글라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쪽 산업에서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안에서 그야말로 숨겨져 있었던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관련주가 있었더라고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 모델과 관련된 기사 그리고 관련주 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메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죠.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FDA가 새로운 비침습 검사를 메쉬 임상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잠정적 대체 지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메쉬는 대사기능장애 지방간인데요. 지방이 쌓여 간에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간 질환을 말하고 비침습은 말 그대로 몸을 뚫거나 절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FDA의 발언 요지를 이제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이번 제안은 메쉬 신약 개발에서 비침습 검사를 도입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간 조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법은 임상시험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간 조직 검사가 표준이었었는데 이거는 침습적이고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메쉬 치료제 임상에서 비침습적 검사가 이제 허용이 되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환자를 이제 임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회사들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텔레방으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볼게요. 메쉬 치료제가 지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약물이 GLP-1 억제제인데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까지 이제 입증이 되면서 당뇨와 비만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며 매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LP-1 억제제가 비만과 마찬가지로 지방대사 이상에서 비롯되는 질환인 메쉬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쉬는 과거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이제 불리던 질환인데 최근에는 대사 질환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메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메쉬 시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승인이 된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환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 시장으로 꼽힙니다. 이미 비만과 당뇨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GLP-1 제제를 가진 제약사들이 이제는 메쉬까지 아우르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 떠오르는 종목은 바로 이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D&D 파마텍과 올릭스가 2대장으로 꼽힙니다. 오늘 D&D 파마텍은 장중에 무려 12%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 나와줬고요. 올릭스도 최근에 다시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두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반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투자텔미에서 스마트 글래스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XR 생태계 기반이 될 소프트웨어에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스마트 안경 등에 이제 적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글라시스 매니저로 확인이 됐는데요. IT 업계는 오는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삼성전자의 첫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에 이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라시스 매니저를 기반으로 XR 생태계의 통합 플랫폼이 본격 구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무한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협력해서 출시하는 삼성전자의 첫 XR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지난 26일에 XR 기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글라시스 매니저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원 내용은 스마트 안경, 증강현실 헤드셋, 가상현실 헤드셋을 설정, 제어, 작동하기 위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여러 XR 기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허브 소프트웨어 격의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으로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동안 XR 기기 출시에 앞서서 사용성 증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우선 구축하겠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었던 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XR 기기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각종 XR 기기를 통합하는 SW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올 하반기에 관련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상장된 기업들 제가 쭉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분야별로 좀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카메라와 3D 센싱 모듈 쪽에서는 나무가가 그리고 강학 렌저 관련해서는 세코닉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XR 기기에는 또 초고해상도를 구현하는 올레도스 디스플레이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도 관련주로 넣어볼 수가 있겠고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그리고 FPCB 업체로서는 뉴플렉스, 인터플렉스 그리고 과거 구글 스마트 글래스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 K3i 그리고 버넥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가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아직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표 등록 출원,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작점을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약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인지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시라고 제가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죠. 내용 보시죠. 네, 조선 쪽 얘기입니다. 마스가발 글로벌 조선 업계 이 이슈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신호탄으로 지금 한국 조선업계는 대규모 재편과 투자 이제 착수를 하면서 오늘도 조선 안에서는 엔진, 탱크,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여러 조선 관련주 중에서 저는 이런 종목이 있는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라 IMS인데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리포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키움증권에서 김학준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 기자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계측부터 선박 수리까지 아주 내실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였습니다. 선박용 계측기 그리고 통제 장치 등을 공급하는 이제 업체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 2분기에 아주 양호한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전방 산업의 호황으로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정밀 계측과 통합 지역 부분인데 전체 매출의 68%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외 선주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양에 위치한 선박 수리 사업장이 현재 풀 가동 수준이고 아주 안정화된 상황이라는 게 또 경쟁력이자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팩트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동사가 또 에코 부문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를 통해 먼저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에 아주 힘있는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14,400원 신고가 찍는 흐름이 나와줬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진짜 최근 8월 한 달 내내 꾸준하게 올랐었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종목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리포트를 읽으면서 상당히 아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찍어서 주가가 놓여있는 위치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입니다. LS그룹 얘기입니다. LS그룹이 20조 원 규모의 U자형 해저 전력망 구상을 내놓으면서 한 점이 가지고 있는 이 독점 체제에 도전장을 던졌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 남해, 서해를 잇는 국내 첫 민간 전력망 사업인데 전기사업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실행 주체를 각 계열사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전선 500kV급 HVDC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전선사죠.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수주 잔고 이미 5조 원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해저 포설은 LS 마린 솔루션이 맡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포설 및 유지 보수 전용 선박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력 및 통신 겸용 선박을 포함해서 지금 선대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LS 일렉트릭은 HVDC 변환소 장비 공급을 담당합니다. 국내 최초로 HVDC 변환용 변압기를 상용화했고 부산 HVDC 전용 공장을 또 증설해서 연간 생산 능력이 기존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대로 이제 확대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U자형 해저 전력망이 또 구조가 북해와 북미 HVDC 프로젝트와 유사해서 이번에 이 국내 레퍼런스가 잘 형성이 되면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방의 코멘트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LS그룹은 오너리스크만 아니면 전력화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주사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고전압 변압기, 전선 그리고 해저 케이블 포설까지 다 하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됐다시피 턴키가 가능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력화 시대에서 앞으로도 어떤 성장성을 그려나갈지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삼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LS그룹주들 현재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너 리스크만 아니면 참 좋은데 LS 최근에 그래도 주가 반등 다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60% 주가 견조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LS 마린 솔루션은 최근에 LS 그룹주 내에서는 가장 아쉬운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3%대 약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현재 구간에서 강보 합권을 그려내며 주가가 28만 5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대한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투자 텔미를 꾸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